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의 국내 정보 및 방첩기관인 MI5가 옥스퍼드대와 캠브리지대를 포함한 주요 24개 대학에 중국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MI5 켄 맥켈럼 국장은 이들 대학 부총장을 불러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맥켈럼 국장은 적대국이 군사적, 상업적 우선순위를 달성하려고 각 대학을 기술을 훔쳐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를 위해 공공연한 방식과 은밀한 방식을 모두 동원한다는 MI5 평가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대국이 노리는 것은 민간, 군사 병용이 가능한 연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이 주요 대학을 한데 불러 안보 위협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이 군사나 상업적 목적으로 대학에 침투해 지식재산권을 훔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대학의 민감한 연구 성과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고 AI, 로봇, 양자공학 같은 주요 부문에서 국제협업 연구를 할 경우 정부가 그 배경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욱 민감한 분야 연구에서는 외국 자본 의존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자금 유입돼 대학과 안보기관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2차 대전을 전후해 명문대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린 전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이 버지스, 앤서니 블란트, 도널드 맥클린, 킴 필비, 존 키른크로스로 구성된 캠브리지 5인조는 가장 유명한 스파이 조직이죠.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이뤄진 이들은 격동의 1930년대부터 길게는 냉전 초기인 1960년대 초까지 MI5, MI6, 외무부 등 영국 정부기관에 근무하며 서방의 주요 정보를 소련에 넘겨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MI5의 경계령은 이념에 경도된 캠브리지 5인조의 활동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 유출 우려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대학가의 스파이 사건을 거울 삼아 예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사 기밀을 러시아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독일 연방군 장교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가 사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스파이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토마스 H라는 전직 장교는 1심 공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가 곧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핵무기가 터지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가족을 미리 대피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전자전 시스템 조달 담당을 했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과 본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에 군사 기밀을 남긴 혐의로 지난해 8월 체포됐는데요. 그는 독일 연방군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CD에 담아 러시아 공관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과 따로 접촉하거나 금품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지지자의 틱톡 계정을 팔로우했으며 틱톡 영상을 보고 러시아 공관에 연락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독일이 전쟁 당사자로 비칠 수 있다고 걱정했는가 하면 시민 안전을 돌보지 않는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도 덧붙이는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말까지 공판을 더 연 뒤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대만의 동향입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 MSS가 자국 안보와 관련한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만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중국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MSS의 천이신 부장은 국가안전 장벽을 확실하게 쌓으려면 대만 독립시도와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 간첩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 국가 주권과 민족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지난 2일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그동안 중국에서 해왔던 학술 연구, 투자 정보 수집 및 현지인과의 대화 등이 중국 판단에 따라 국가 기밀로 분류돼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며
당분간 중국행을 삼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륙위원회는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출 때 일정 수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국 당국이 업무방해라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터 보안법에 이어 반간첩법, 국가기밀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수집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보안법이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이고 지난해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습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처럼 중국이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을 시행함에 따라 자국민의 신변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